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유진입니다. 러시아의 12만 5천 대군이 국경에 배치돼 우크라이나 3면을 보유한 가운데 1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내린 가장 명확한 판단이었습니다. 대륙 반대편에서는 중공과 대만 모두 동유럽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9일 열린 올해 첫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확실시되며 이 경우 러시아가 기다리는 것은 재앙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이든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러시아 경제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과 합참 의장 마크 밀리는 최근 통화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탈환한 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러시아의 피비린내 나는 수령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라고 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측 관리들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및 동쪽의 나토 회원국에서 훈련을 제공하는 등 반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드나들기 쉽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관리가 발트해 국가들의 요청에 동의하여 미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수송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대만 중앙방송이 전했습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정확한 무기의 양과 종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 발트 국가의 무기고에는 탱크를 파괴할 수 있는 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병참과 무기 지원뿐 아니라 미국과 나토 동맹국은 러시아군이 침략하면 의료 및 피난처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벤 월러서 영국 국방부 장관도 17일 우크라이나에 경대 전차 무기를 제공해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월러서는 영국 최초의 경장갑 무기 체계는 월요일에 우크라이나에 인도됐다라며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이 무기들이 우크라이나군 방어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틈을 타 중공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린팅회의 대만국제법학회 부비서장은 시진핑은 현재 20대 전당대 임무가 가장 큰 데다 대만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태평양에서 미일 연합군에 대항할 만한 군사력이 부족하고 대만 동쪽을 봉쇄할 수도 없으며 도해 작전에도 충분한 어선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린팅 회의는 시진핑의 후계 여부가 결정되는 20대 전당대회까지 대만은 안심할 수 있다라며 이는 대만의 정세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 우크라이나 정세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중앙정보국가 펜타곤이 사적 방식과 공개적인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반군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IA는 2015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반러 단체를 비밀리에 훈련해왔다고 미국의 좌파 저널인 자코빈이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군대를 주둔시키고 벨라루스에 별도의 군대를 주둔시켜 우크라이나를 양쪽으로 협공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배치와 관련해 15일 분석에서는 우크라이나는 푸틴 계엄의 포석일 뿐 그 진짜 목적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에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일 프랑스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이유는 첫째, 푸틴이 명분을 제공해 실제 국토를 넓히면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 둘째, 우크라이나가 서구화되고 있고 러시아 주변에 민주국가가 있으면 푸틴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셋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동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의 성부수는 유럽과 미국을 불안하게 했고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용을 포기하라는 푸틴의 조건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최근 답변에서 러시아의 가혹한 요구는 터무니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프랑스 방송공사와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 인권에 중점을 둔 비정부기구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공 당국이 유죄 화교들을 중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2014년부터 여우 사냥 작전을 해왔었다고 1월 18일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4월 중공은 또 천망 작전을 선보였고 여우 사냥은 여기에 포함되어 천망 작전 중의 많은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2021년 2월 중공 국가감독위원회가 천망 계획을 재개해 정치, 법률, 민사 분야의 탈출범으로 체포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천망과 여우 사냥의 추적을 통해 중공은 인권운동가와 반체제 인사를 공격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보고서는 중공 당국이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엄밀한 비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관행이 형성돼 있다라며 전염병이 발생한 기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라고 폭로했습니다. 2020년부터 최소 2,500명이 강제 송환됐고 지난 7년 동안 10,000명 이상 강제 송환됐습니다. 세이퍼가드 디펜더스는 보고서에 22건의 납치 사건을 기록했으며 여기에는 태국에서 7건, 아랍에미리트에서 5건 등이 있으며 22건 중 18건은 납치에 성공했습니다. 중공은 표적이 된 사람들의 모든 친척과 친구들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친인척의 재산도 동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통한 압박은 물론 경찰이나 대리인을 표적이 된 사람이 있는 국가로 파견해 현지 경찰과 엄밀히 협조하기도 했습니다. 천망작전과 여우사냥작전은 중공의 추적 대상 가족을 인질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해외 이민자들을 스파이로 활동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세이퍼가드 디펜더스는 이런 강제 귀환을 통해 중공은 세계에 안전한 곳은 없으며 해외로 도망쳐도 소용이 없다, 즉 도망칠 곳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시사평론가 왕흔은 중공이 반부패 명분을 내세워 벌인 여우사냥과 천망작전은 국제법 위반이자 주체국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서구 사회에 지대한 위해를 끼칩니다. 왕흔은 서구 사회에 대한 중공의 침투와 확장은 다방면에 걸쳐 진행됐으며 여우사냥과 천망작전은 그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